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4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서 큰 하락세를 보였고, 장중에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이 종가 역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SK 하이닉스의 대량의 투매가 나오면서 12만원대가 붕괴가 되었고,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오늘 삼성전자도 장중에 8만원대가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급도 어제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모두 양매도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선물도 1조 원 이상 또 매도하였으며, 한국 증시를 방어해주던 금융투자 역시 오늘도 매도가 나오면서 한국 증시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옵션 만기일 기간입니다. 옵션 만기일 기간은 내일 끝나게 되는데, 자, 과연 한국 증시는 내일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처럼 외국인의 투매가 계속된다면 삼성전자는 이제 7만 전자로 복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이렇게 옵션 만기일주에 외국인 투자자가 4조 원 이상 매도한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증시는 내일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마이너스 1.3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다우지수는 하락세가 지속이 되었으며, 장중에 단 한 번도 상승한 적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나스닥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2.02%까지 하락하였으나 상승 반전이 한번 나왔다가 장 막판에 다시 하락 전환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나스닥 야간 선물은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중국은 상승했는데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는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특히 대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대의 급락이 나왔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대만 증시는 말이죠, 마이너스 8%대 급락이 나왔다가 4%대 반등이 나온 거예요. 대만이 이렇게 오늘 장중에 8%대 급락이 나온 이유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네, 대만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려 확진자가 11명이나 발생이 되어서 대만 당국은 대규모의 모임을 금지하면서 방역 조치를 추가로 강화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만의 삼성전자 TSMC 주가는 장중에 무려 9.28%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반도체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급락이 나왔었어요. 장중에 마이너스 4.98%까지 하락을 했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0.1% 하락. 여러분이 이걸 보시고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들어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외국도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 종가엔 다시 올렸으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장중에 잠깐 하락했다가 올리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반등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12만원대도 붕괴가 된 하이닉스 수급 한번 살펴볼까요? 수급은 오늘도 개인 투자자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양매도를 했어요.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죠. 장중에 반등이 안 나왔습니다. 79,800원까지 내려갔다가 200원 정도 올리면서 종가는 8만원을 지지해주고 마무리가 되었어도, 수급을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그리고 한국은 내일 옵션 만기일, 오늘처럼 투매가 내일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이 정말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아니에요. 이번 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보다 약한 옵션 만기일일 뿐인데,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양일 연속으로 2조 원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고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코다리 바이러스 사건 이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1조 원 이상 매수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 전에는 거의 1조 원 이상 매수한 적이 드물어요. 그동안의 옵션 만기일 기간을 보시면은 절대로 외국인 투자자는 2조 원 이상 매도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보통 말이죠. 외국인 투자자가 옵션 만기일주에 1조에서 2조를 던질 수 있습니다. 네,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던지고 난 다음 날에는 매도세가 약해요. 전날에 2조에서 3조를 던졌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 날에는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밖에 안 던져요. 이렇게 찍어 누르면서 2조 원 이상 더 매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은 그런 현상이 나왔죠. 거기다가 한국 증시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대만 증시라던가 전 세계 증시가 같이 박살이 나고 있고, 또 옵션 만기일이 끝날 경우에는 보통 외국인이 다시 대량의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엔 약간 쎄한 느낌도 드네요. 물론 지금 유럽 증시가 이렇게 개장이 되었는데 유럽 증시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증시도 1시에 장이 마감이 되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죠. 그리고 또 오늘 충격적인 게 바로 선물 옵션입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1조 2천억을 매도했어요. 아니 여러분 이걸 보세요. 선물도 매일 1조 원씩 매도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양 이틀간 선물이 1조 원 이상 들어와서 와, 한국 증시 이제 코스피도 최고점을 찍을 것 같고 코스닥도 다시 1000포인트가 넘으면서 1000스닥에 복귀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건 경기도 오산이었죠. 여러분 지금 그나마 미국의 국채금리가 다시 안정화권에 들어가면서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현재는 하락폭을 많이 축소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중국과 유럽 등의 경제 지표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가 상승이 나왔고 이 덕분에 인플레이션 우려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자, 이럴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저지하기 위해서 연준에서는 조기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 덕분에 최근엔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언택트 관련주가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마이너스 2.05%까지 하락을 했다가 종가는 플러스 0.18%로 마감이 되었고 아마테우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는 마이너스 1.98% 하락 중이었으나 종가는 플러스 1.05% 상승으로 반전이 나왔죠. 그래서 밤사이에 나스닥 기술주들이 상승한 걸 보고 네이버라던가 카카오 주주분들도 오늘 장중에 하락을 해도 종가에는 상승 반전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종토방에 상당히 많더군요. 하지만 오늘 네이버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고 종가는 마이너스 1.72% 하락. 거기다가 지금은 35만원 선도 붕괴가 되면서 이제는 34만원 선도 위태위태한 상황이죠.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고 이제는 11만원 선도 위태위태한 상황이라서 카카오는 오늘 보시면은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쳐져 있거든요. 그렇단 얘기는 지금보다 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란 이야기죠. 저는 말이죠. 어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공매도 별거 없네. 공격받은 톱 5개의 시가총액 상위주 모두 주가가 올랐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기사가 제일로 싫어요.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톱 5의 종목들 지금 전부 다 박살 났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제와 완전히 증시가 다른 거 아시죠?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상승 종목이 90%가 내렸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705 종목, 상승이 178 종목.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57 종목이 내리고 상승 종목은 304 종목. 어제와 완전히 달라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이 양념반 후라이드 반처럼 반반이었고 지수는 많이 내렸어도 이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많이 내려서였죠. 아니 여러분 오늘은 다우만 내렸잖아요. 나스닥은 그나마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우보다 나스닥을 더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나스닥 기술주가 건재하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반등이 나오고 한국 증시도 좋을 것이다. 모두가 그렇게 예측을 했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이건 왜 그렇다? 옵션 만기일 때문입니다. 옵션 만기일 때 사람들이 원하는 포지션으로 가버리면은 돈을 많이 못 벌죠. 사람들이 원하는 포지션보다 반대편 포지션으로 갈 경우에는 돈을 2배에서 3배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골치 아픈 게 뭐다? 다음 주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는 부처앤썸, 부처님 오신 날까지 있어가지고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이번 주를 어떻게 옵션 만기를 잘 끝냈어. 그럼 다음 주에 상승이 나와야 되는 그 주에 미국이 옵션 만기일 줄알아서 이때 막 혼조세를 보여봐봐. 그러면 우리는 옵션 만기가 여기서 끝나가지고 다음에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꼬그라지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미국 옵션 만기에 하이라이트 수요일부터 금요일. 근데 우린 이날 쉬고 있어. 미국이 막 급반등이 나왔어. 근데 우리는 반영 못 받아. 그리고 여기선 또 다시 혼조세를 보여. 그럼 우리는 이걸 따라가면은 정말 최악이거든요. 지금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 플러스 세계 증시 하락으로 더블 콤보로 같이 내리는 거거든요. 방금 보여드린 영상에서 분명히 유럽 증시가 개장했는데 전부 반등이 나오고 있다. 예, 취소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나스닥 야간 선물이 더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지금 혼조세를 보이며 또 빠질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된 거 알고 계시나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무려 마이너스 7% 하락, 시초가도 마이너스 4.74% 하락 중이었다가 반등 나온 게 마이너스 1.88%. 그리고 현재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테슬라의 주가는 하락 중. 아니 여러분, 진짜 LG화학을 비롯한 배터리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고민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여기 90만원 선을 지지해주면서 이렇게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진짜 장 시작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0.11% 상승으로 출발하길래 오늘 가나 안 가나 싶어서 보니까 가나 초콜릿처럼 안 가고 마이너스 5.27% 하락. 아니 여러분, 장중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정말 미친듯이 던지더군요. 미친듯이. 90만원이 잠깐 깨졌어도 89만원은 지지해주겠지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89만원이 뭐야? 그냥 86만원까지 밀어버렸어. 저는 여러분 아침에 대만 증시가 내리든 혹은 니케이가 내리든 다 상관없이 상하이 종합지수가 좀 상승하면은 한국 증시도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빠지더군요. 코스피 지수를 자세히 보시면은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하기 전에는 기대감에 이렇게 올랐다가 상하이 종합지수가 상승 중인데도 불구하고 쫙 빼버리는데 역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반대로 해야지 돈을 벌어요. 쟤네들이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로 꺾어버리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오늘은 오히려 다 빼버리더군요. 자 여러분, 이게 아침 9시 반이거든요. 보시면은 지수는 약간의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이 그렇게 많이 매도를 안 하죠. 오늘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매도해봤자 5천억 밖에 매도하지 않겠지,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9시 때인데도 불구하고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2배 이상 많았었죠. 그래도 나스닥 야간 선물을 보시면은 플러스 양전환이 됐기 때문에 오늘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았을까 기대도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종목들이 LG화학처럼 종가까지 최저가를 기록하며 마감이 되었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유주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처럼은 많이 안 내렸어요. 오늘 종가는 마이너스 0.93%. 자, 문제는 다른 전기차 관련주겠죠.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가 나오면서 종가가 마이너스 6.2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어제도 이렇게 쭉 빠지면서 마이너스 3.8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도 17만 5천 원을 지지해줬으니까 많이 빠져봐야 17만 원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17만 원도 아니라 16만 5천 원도 깨고 내려갔습니다. 장중에.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이 개장되자마자 그냥 끝까지 계속 올랐거든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길래 한국 증시도 반등이 나오겠지 했지만 종가까지 반등이 안 나오니까 등골이 서늘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자, 여기 그래프를 보세요. 장중에 외국인이랑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하느냐? 한 번도 전환 안 합니다. 종가까지 그냥 최저가로 그냥 계속 던져버리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폭이라도 축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매도폭이 축소가 되질 않더군요. 이때까지만 해도 외국인 투자자가 2,500억을 던지고 있었는데 30분 지나니까 500억을 더 던지고, 이때까지만 해도 외국인 투자자가 아직까지는 2조 원대만 던지고 있었죠. 근데 종가 직전에 또 6천억을 투매하면서 결국 종가를 거의 최저가로 밀어버리니까 너무 머리가 아팠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반등이 나왔지만 그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많이 샀기 때문이죠. 아니 여러분, 제가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되자마자 증시가 좋길래 이거 100% 반등 나온다 때려야지 하고 KT 서브마린을 한 1,800만 원치 한번 사봤습니다. 매수가는 8,110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하 관련주인데 최근에는 상승이 많이 나오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3일 단일가 매매,
지정 예고 때문입니다. 이 공시가 나오고 어제 시간의 단일가부터 하락을 했고, 자 보시면 10시 때도 이렇게 투매가 나오다가 이 부근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이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도 마이너스 5%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가가 막 보합만 가도 저는 나쁘지 않죠. 이게 3일 단일가 매매에 걸리려면은 오늘 종가가 어제보다 더 높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근에서 잡아가지고 올라가도 어차피 보합이니까 3일 단일가에 안 걸리고 종가에 그냥 팔아도 플러스 5% 수익. 거기다가 어제 외국인 투자자의 대량 매수도 들어왔고, 투신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어제 먹튀하고 나갔으니까 이거 어차피 종가 때 좀 말아 올리겠지 싶어서 8,100원까지는 안 깨지겠고 8,110원에다 걸어놨더니 체결이 돼서, 와, 저는 주가가 올라갈 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주가가 지지를 하나도 안 해주고 그냥 하염없이 빠져버리니까 너무너무나 무섭더군요. 아니 8,100원이 깨지면은 8,000원은 최소한 지지해주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깨버려요. 7,930원까지 깨집니다. 물론 깨지자마자 바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탈출에 성공을 했고, 종가는 8,130원. 제가 만약에 여기서 매도했어도 수수료 때문에 수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2시 41분에 조금이라도 먹고 나오자 해서 KT 서브마린을 8,170원에 매도하고 나왔는데, 아니 마음 같아서는 이게 종가에 막 올라가가지고 최소 8,250원까지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종가 직전에 8,200원을 찍었길래 조금만 더 홀딩했으면 됐을 건데 너무 빨리 팔았다,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종가를 보니까 와 정말 팔길 잘했더군요. 지금은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면은 파는 게 좋은 것 같아요. KT 서브마린 홀딩했으면은 시간의 단일가 보세요. 시간의 단일가도 8,090원. 홀딩했으면 무조건 손실입니다. 아니 지금 코스피라던가 코스닥 지수는 이렇게 개떡락이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코인 시장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이미 4월 달에 떡락장이 나오고 지금은 하락장이 어느 정도 진정돼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죠. 아니 이게 지금 주식시장 보시면은 상승 종목이 있어도 플러스 0.24, 0.3, 0.2, 0.6 이렇게 거의 소수점 자리로만 움직이는데, 야 주식으로 1% 벌려면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일단은 전날에 종가 베팅해서 물려있지 않아야 되고, 설사 장중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렇게 1%대 오르는 종목을 매수한다고 해도 수수료 때문에 손실이고, 그나마 이렇게 뭐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하는 종목을 노렸다고 해도 이런 애들은 장 후반 때 움직였단 말이에요. 만약에 장 초반에 매매해서 손실을 받거나 물려있다? 그러면은 이 종목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옵션 만기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갑자기 막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준다? 그럼 이때는 안 들어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렇게 지수 다 급등시켜놓고 개미들 다 꼬신 다음에 그 뒤로 그냥 다 박살내버린 것처럼 계속 금융투자가 지수를 3,200까지 꼬셔놓고 매도하면서 얘네는 옵션과 현물로 차익 실현을 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공매도라는 엄청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신풍제약처럼 공매도 개시하자마자 잠깐 올려놓고 다 빼버려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마이너스 4.11% 하락했죠. 어제도 마이너스 5.99% 하락, 오늘도 마이너스 4.11% 하락. 여기서 상승했던 상승분이 모두 다 날아갔어요. 거기다가 공매도도 정말 5일 동안 야무지게 쳐놨죠. 여러분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정말 무서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단독 삼성바이오로직스 화이자 백신을 만든다. 8월부터 양산. 자 여러분, 저는 유튜브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단독 기사는 다 뻥입니다. 믿지 마세요. 예전에 애플과 테슬라 다 가짜 뉴스는 단독이라고 나왔죠.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경에서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화이자 백신을 위탁 생산할 것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장 시작하기 전에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반박 공시를 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송도 3 공장이 풀 가동을 할 정도로 바쁘기 때문에 다른 제약사의 물량이 들어올 수는 없다. 그리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는 화이자에서 생산되는 백신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을 생산할 수 없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이자의 백신을 생산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4.7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전부 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의 690주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기관의 수급 같은 경우에는 단타 전문인 투신과 금융투자가 대량으로 매수를 했고 연기금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런 뉴스가 뜨기 전에 기관이 연일 매수 중이었죠. 한국 증시를 끌어올릴 때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를 가지고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용해서 그동안 코스피 지수를 3200까지 끌어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수급이 여기 이렇게 많이 있는 거지. 기관 투자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화이자 백신을 생산할 걸 알고 미리 선침해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공매도를 보세요. 최근에 공매도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가 사상 최고치죠. 공매도 개시 후 가장 큰 공매도가 오늘 쳐졌어요. 그러면은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엔 지금 큰일 난 거 아닌가요? 얘네들은 지금 주가가 올라와야지 수익을 낼 텐데 지금 저렇게 공매도가 쳐져 있으면은 위험하지 않나요? 걱정 마세요. 본인들이 공매도를 쳤고 개인들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본인들 물량을 던지면서 빼버릴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은 조금 아쉬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 뉴스에 걸려들었어야 되는데 8시 44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급하게 공시를 냈죠. 우리는 화이자의 백신을 생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시를 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많이 걸려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지난 고점을 터치할 듯 말 듯 탁 꼬셔놓고 바로 좀 빼더군요. 와... 지금은 말이죠 여러분 레벨이 너무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주식으로 수익 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장입니다. 자, 어제는 알루미늄 관련주가 대거 상한가를 갔죠. 자, 알루미늄 대장주 대오에일. 대오에일은 오늘 16.22%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9.17%로 마감되었고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마이너스 3.9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보시면은 7.52%까지 상승했으나 종가는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되었고 3등주인 PJ 메탈 같은 경우에는 7.82%까지 상승했고 종가는 마이너스 2.0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과 그리고 제 생방송을 보신 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 어제 알루미늄 관련주를 종가 베팅했고 아까 말씀드린 세 종목 중에 제 종목이 있습니다. 와, 저는 진짜 오늘 욕심 부렸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어제 같은 경우엔 제가 마이너스 380만원의 손실을 봤기 때문에 오늘 종가 베팅 제대로 해서 다 복구시켜야지 생각했다가 조금 방심하니까 바로 밑으로 내려 꼽더군요. 특히 저 이 공시 보고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자,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를 가자마자 갑자기 전환사채 발행, 추가 상장 공시가 나왔습니다. 바로 2021년 5월 14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갑자기 전환사채를 발행하겠대요. 자, 그러면 오늘 탈출 못하신 분들 잠 잘 수 있나요? 못 자요. 왜냐면은 액면가가 525원짜리예요. 525원짜리가 몇만 주가 상장이 됩니까? 57만 주가 상장됩니다. 57만 주. 자, 아이비 기명 같은 경우에도 똑같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니까 갑자기 추가 상장을 했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거죠. 얼마? 60억.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예, 나락으로 갑니다. 전환사채가 발행되자마자 투매가 나오면서 고점에서 무려 22%가 빠졌고 그 뒤에 전환사채 물량이 전부 흡수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 뜻은 조일 알루미늄은 이제 2등주에서 꼴등주라던가 혹은 알루미늄 관련주에서 소외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어제 3등주였던 애가 조일 알루미늄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이 나왔고 종가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줬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5.25까지 빠졌다가 올라갔고 조일 알루미늄이 저렇게 추가 상장 뉴스가 나오니까 4등주가 치고 나옵니다. 어제 상한가를 못 갔던 사마 알루미늄이 종가 직전에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면서 다시 신고가를 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수급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거 개인이 사서 끌어올렸네? 자, 어제 분명히 이 영상에서 사모알루미늄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기간 중 투신이 들어왔으니 아침에 다 던질 겁니다. 접근 금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와, 오늘 지수가 거의 마이너스 2% 가까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안 밀리고 안 빠졌어요. 이 종목은 하도 장난을 쳐서 이런 식으로 장난치고 투신이 던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과 전혀 반대로 투신의 물량을 다 흡수하고 종가까지 고가로 갔습니다. 1.99%밖에 안 올랐는데요. 아까 알루미늄 관련주 전부 떡락했잖아요. 1등주 빼고. 거기다가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49%인데 오늘 상승으로 마감.
아니 저는 말이죠 분명히 아침에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길래 기관 투자자 투신이 지금 던지고 있구나, 이거 접근 금지다, 이거 분명히 종가 최저가로 가가지고 오늘 영상에서 보세요 4등주 꼴등주는 다른 애들은 갭이 떠가지고 상승했는데 이런 종목은 가지도 못해요 하려고 멘트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장 다 끝나기 직전에 보니까 막 상승 중인 거예요. 근데 누가 사고 있지 아무리 봐도 이거는 개인 투자자인데, 아니 이게 어떻게 주가가 오늘 오를 수 있지? 자,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세요. 자,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율이 33%예요. 절대 적은 비율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은 조일알루미늄 보세요. 조일알루미늄은 외국인 투자자가 고작 1.98%, 이거 뭐 개인이 살 수 있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보유율이에요. 1.98%밖에 안 가지고 있고 오늘 그마저도 매도했죠. 자, 이거는 PJ메탈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율이 0.76%밖에 되지 않아요. 아니 얘는 코스피 거래소 종목이란 말이에요. 무거운 종목. 근데 외국인이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 대량 매도하면 대량 매도할 수 있죠. 근데 안 던지고 주가를 상승시켰어.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아니 내가 이 종목에 당한 게 정말 많은데, 얘는 이렇게 윗꼬리가 자주 나오는 이유가 외국인이 위에서 2만 주 3만 주만 던져도 그냥 투매가 나와서 빠지고, 자 5월 7일 자세히 보세요. 18.52%까지 상승했는데 종가가 플러스 1.65%로 마감되었죠. 고점에서 17%를 빼버린 아주 쓰레기 같은 종목이에요. 아니 이 개인 투자자는 일반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조일알루미늄에 있던 세력들이 넘어온 게 아닌가 싶었는데, 오늘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조일알루미늄을 더 많이 샀죠. 그리고 금융투자가 대량으로 매도. 자, 제가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조일알루미늄은 보시면은 금융투자가 매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금융투자는 이렇게 대량 매도가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네, 이거는 전환사채예요. 자, 전환사채 발행일을 잘 보시면은, 자 조일알루미늄은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이렇게 전환사채를 발행해요. 그때마다 주가가 급등을 했고, 그때마다 사모하는 사모펀드라던가 금융투자가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 얘네는 단 한 번도 매수한 적이 없고 매도만 합니다. 금융투자에서 위탁을 받아서 추가 상장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무서운 점이 뭐다? 자, 분명히 5월 14일 날 전환사채가 발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발행이 되었죠. 자, 전환사채는 3일 전부터서 매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5월 14일이면은 지금 3일 전이죠. 오늘부터 매도가 가능하고, 전환사채가 발행되는 순간 시간의 단일가부터서 매도가 쏟아져서 시간의 단일가가 하락으로 마감되죠. 실제로 조일알루미늄 시간의 단일가에서 오늘도 하락이 나왔고, 공매도가 되는 종목이 전환사채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건 공매도의 타겟이 돼요. 또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적자 기업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일알루미늄 적자 기업이죠. 거기다가 동전주입니다. 어머 지금은 지폐인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이 개판입니다. 실적이 개판.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지금 조일알루미늄 1분기 실적이 발표가 안 됐습니다. 5월 14일까지 실적을 발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실적을 발표 안 했어요. 그래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실적이 발표될 거고, 실적 플러스 전환사채 콤보로 조일알루미늄 정말 때려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또 일자리 관련주가 움직였거든요. 아시아경제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관련주 2등주인데 얘가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얘가 갑자기 움직이더니 위즈코프도 같이 움직이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신고가를 달성했고 장중에는 24%까지 올랐어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어제 2%가 내렸는데, 와 진짜 요즘 무서워 보이는 종목들이 더 잘 가고 안전해 보이는 종목이 그냥 내려 꼽더군요. 예를 들면은 반도체 관련주 하나마이크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근에서 매매를 해서 여기서 팔고 나왔는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 제가 샀던 가격보다 10% 이상 빠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는 다 내릴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은 기간 조정을 주는 거일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다시 주가가 안 오르면은 반도체주들은 기간 조정이 매우 길어질 수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호가가 두껍고 좀 안전해 보이는 애들은 주가가 오히려 이렇게 막 마이너스 5%까지 내려꺾고, 오히려 이렇게 투자주의, 투자경고, 훈장 딱지를 받은 종목들이 최근에는 급등하고 있죠. 아니 위즈코프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도 이렇게 여러분 급등이 나왔어요.
아니 여러분, 이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한온 시스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5.17%나 상승을 했는데 그 다음날 상승분을 전부 반납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40%, 지난번에 상승했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했어요. 그래서 오늘 자동차 관련주 만도가 올라가는데 이거를 무서워서 못 때리겠어요. 이게 아까 한원 시스템이랑 차트도 비슷해 보이고 상승률도 비슷하잖아요. 오늘 장중에 4.69%가 상승했으나 종가는 2.19% 상승.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샀는데 단타의 전문 투신가 사모하는 사모펀드, 그리고 연기금이 이렇게 사서 수급만 보시면 괜찮아 보이지만 이 종목 공매도 가능 종목입니다. 코스피 200 종목이라서 매일 이렇게 공매도가 쳐져 있어서 KT 서브마린보다 만도가 더 무서웠어요.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에 오늘 마이너스 5%대 내가 하락할 때 잡았어도 여기서 이렇게 상승할 때 일단은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여기서 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느 정도 종가 관리는 해주겠지, 그런 생각에 들어갔지만 만도 같은 경우에는 KT 서브마린보다 수급이 더 좋고 지금도 양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얘네는 주가를 조금 띄워놓은 다음에 지네가 팔면은 공매도로 수익을 볼 수 있다. 그게 머릿속에 박혀있으니까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으로 새우깡처럼 손이 가더군요. 자,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MSCI 지수 리밸런싱 편입 종목이 나왔습니다. 하이브와 SKC, 녹십자, 그리고 현대 HMM이 채택이 됐어요. 자, 지난주 예상했던 대로 녹십자와 현대 HMM, 하이브, 그리고 SKC가 MSCI 한국 지수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주식들은 오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을까요? 네, 그렇게 주식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SKC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2.5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양매도가 나왔어요. 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아예 투매가 나왔죠. 마이너스 5.02% 하락. 기존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5일 동안 상승이 나왔었는데 미리 선 반영이 되었었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도 양매도, 개인만 샀어요. 반대로 현대 HMM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7.21% 상승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의 대량 매수로 이렇게 또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지만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매도 개시가 된 다음에 공매도 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공매도를 치고 고점에서 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잘 매매를 안 해요. 자, 어제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이 나왔던 우선주들 보세요. 아침에 시작하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죠? 네, 마이너스 15%, 12% 급락이 나와서 시작을 합니다. JW 중해작 2, 우, B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12.96%까지 장중에 하락이 나왔고 종가 역시 15.99%로 마감이 되었어요. 이런 거 어제 고가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 하루 만에 마이너스 15% 이상 손실을 보게 되고 조강 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오늘 아침부터 마이너스 9.07% 하락, 종가 역시 마이너스 10.54% 하락으로 마감되면서 급등하는 종목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들어가다가는 여러분 계좌 그냥 박살납니다. 제가 어제 알루미늄 관련주를 베팅한 것도 이렇게 알루미늄 선물을 보고 알루미늄 선물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때린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때린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외국인의 투매가 이틀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때보다 옵션 만기일주에 2일 연속으로 2조 원 이상 투매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주에 공매도를 치고 본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보다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게 지금 더 유리해요. 자, 두 번째, 단독 기사를 지금은 더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처럼 단독으로 나온 이런 허위성 기사는 거르는 게 좋아요. 지금은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런 허위성 기사를 뿌리고 주가를 빼버리면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로도 수익, 그리고 주식을 팔아서도 수익, 이중으로 수익을 볼 수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독 기사를 더욱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최철홍님, 김님, 조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조님은 10,000원이나 후원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